뭐냐 여론조사 이게 뭐야? 아니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특히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했는데 어느 언론사에서 요청했는지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말이죠. 근데 결국은 여론조사 조사할 때 ARS 기계가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원이 전화 걸어서 사람이 물어보느냐 그때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 여기도 꽤 명망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한길 리서치가 한 번은 KBS 대구방송 또 한 번은 매일신문 이렇게 KBS하고 매일신문이 따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김부겸이 추경호를 얼마입니까? 7.2%포인트 앞서는 걸로 김부겸이 추경호를 7.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매일신문이 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추경호가 김부겸을 3.5%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이제 이게 사람이 묻느냐, 전화 면접원이 묻느냐, 기기가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 어느 쪽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기법이 매우 선진적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는 그런 데라면 그런 요소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실제 투표 행위와 여론조사 행위가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론조사죠. 그런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인력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기계가 조사하면 이렇게 나오고 사람이 조사하면 저렇게 나오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저쪽은 성희롱 막말로 망하고 이쪽은 단일화 불발로 망하고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성희롱으로 망하고 보수 쪽에서는 단일화 못해서 망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변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 해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소속의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단일화가 될 것이냐. 단순 산술로만 보면은 지금 이제 하정우 그다음에 뭐 한동훈 그다음에 박민식 어떤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두가 막 바뀌고 이렇더라고요. 거의 박빙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 박민식과 한동훈이 보수 쪽의 그 유권자들의 표를 마치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두 사람이 나눠 먹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만 합하면 하정우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산술적 계산으로만 보면 그런데 글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박민식도 아무튼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끝까지 간다. 지금 그러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별의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은 지지율이 이제 말해줄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서로 비등비등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5월 14일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하는 시점이고 5월 21일이 이제 본격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때쯤 되면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쪽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64%입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관객은 막판 뒤집기에 열광한다. 선거 판세 뒤집힐 곳 바로 여기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프로야구 보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계속 지고 있다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9회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그걸 역전으로 뒤집는 그때 엔돌핀이 최고로 섰지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말이죠. 소설을 읽을 때도 결국은 반전, 역전 이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그 착한 주인공이 정의의 사도에 불타는 주인공이 그 고초를 겪다가 마지막에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전사가 돼서 금이 환영을 할 때 그때 열광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여전한 그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리우드의 성공 문법. 반전, 역전, 9회 말로 홈런. 선거 판세도 똑같습니다. 유권자들 심리 속에는 마지막에 우리 편이 뒤집는 걸 보고 싶은 겁니다.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서로 지금까지는 계속 밀려있던 어느 정도 마음이 그래도 한 구석에 가 있던 우리 쪽이 밀려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은 그걸 뒤집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장 그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정원호 원래는 작년 연말 금년 초만 해도 오세훈 현 시장이 많이 앞서 있는데 그게 이런저런 사태를 거치면서 정원호가 앞서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자릿수였는데 그게 1자릿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 오차범위 이내까지 나오는 그런 조사가 있을 만큼 지금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어제 제가 그 서울에 어제 이제 휴일이었는데 어린이날 그 마포에 있는 노을공원 있잖아요. 거기 캠핑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 그냥 이 한강 버스들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 한강 버스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공격했던 빌미로 삼았던 한강 버스 이용객이 5월 1일 날 5,584명 5월 2일 날 5,237명 그리고 어제 5,423명 연일 대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 3월 한강버스 운행을 재개한 뒤로 누적 탑승객이 16만 2,422명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아까 뭐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ARS 기계 음성이 나와서 자 정원호를 지지하면 1번 누르세요. 오세훈을 지지하면 2번 누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어느 여론조사의 여론조사원 누구입니다. 지금부터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작해서 하는 여론조사. 어느 쪽이 더 정확하냐? 서울 시민들을 2,000명을 조사하는 게 더 정확하냐? 1,000명을 조사하는 게 더 정확하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 시민 1만 명을 조사하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 다 실증된 결과예요. 미국민 전원을 조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본을 뽑아서 단기간 내에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기법으로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의 흐름을 봐야 된다. 2자릿수가 1자릿수가 되고 1자릿수가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오고 이런 경우를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